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7월 17일 오늘 제헌절이네요. 예, 제헌절에 뵙는데 밖에는 추적추적 비가 엄청나게 와서 지금 충청권, 제가 사는 경기 남부권 정도는 비로 인한 뭐 피해가 꽤 나오고 있고 하다못해 뭐 전동차라든가 기차들 스케줄도 지연되거나 취소되거나 이렇게 상황들이 만들어지는데 자, 우리나라도 뭐 그 강도는 좀 다른 나라보다 약하지만 기후에 대한 그 변화무쌍함에 의한 뭐 영향들은 예 나름대로 받는 것 같아요. 예. 자, 어쨌든 외출하시거나 뭐 이럴 때 주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 네, 오늘 시장이 이틀 연속으로 좀 내려가다 보니까 네 상황들이 좀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광고야 뭐 저희 그 하다가 중간중간에 잠깐 트는 거니까요. 예. 양해 부탁드리고 예. 예 맞습니다. 제가 육부장인데 오늘 원래는 뭐 미국 시장만 감안해 보면 '오늘 쪼끔 괜찮겠지.' 그랬는데 오늘 제가 주제로 지금 맨 밑에 나가고 있습니다만 하이닉스에 대한 이제 중립 리포트가 나온 게 시장을 완전히 씹어먹고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나는 한 놈만 팬다인데 지금 외국인들 팔자 나오는 물량의 뭐 거의 대부분이 하이닉스 파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예. 하이닉스가 약세를 보이면서 시장 전체를 다 끌고 내려가 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시장이 좀 예 아침에 출발은 뭐 출발도 사실 그렇게 세진 않았죠. 원래는 어제 야간 선물 기준으로 보면은 어제가 마이너스 0.63 이었거든요. 예. 근데 인제 오늘 아침에 0.64 플러스길래 '야 어제 빠진 거 코스피 예 거의 다 회복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하이닉스의 불의의 일격 때문에 오히려 지수가 예 플러스 30이 나야 될 판국에 마이너스 30이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자, 여러분과 함께 자 오늘 좀 힘들게 시작한 오전 시장인데 또 어떻게든 헤쳐나가야 되니까 관련된 투자 아이디어 모아보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네, 질문은 네, 올려주세요. 주세요. 이따가 11시 이후에 예, 반영해서 예, 답변 드릴 테니까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개별 종목은 제외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10시 넘어가면서 예, 반응이 좀 나오는 쪽이 새롭게 지금 올라오는 쪽이 저 뭐 원전 해체라고 할까 원전이라고 할까 에너토크가 올라가면 저게 원전일 수도 있고 뭐 해체도 될 수 있어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도 분봉이 조금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네. 하여튼 뭐 이런 흐름들이 잠깐 잡히고 있다. 예, 이런 말씀 드리면서 자 내용 중심으로 한번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질문은 좀 많이 올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보안이 역시 계속 보여드리는 그림인데 야 투자의 길이 참 순탄치 않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아침입니다. 제가 오늘 수익 플러스 시간에는 북극항로랑 통신주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제 야간에 오랜만에 나가서도 통신주 얘기를 했었는데 비슷한 맥락으로 통신주 얘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북극항로는 뭐 원래 이번 뭐 다음 지난주부터 해서 북극항로주가 가끔 예 세게 올라오곤 하는데 사실 정작 인제 일정은 내일이란 말이에요. 내일 대통령의 부산 타운홀 미팅이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때 당연히 북극항로 얘기가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해수부 부산 이전에 가장 큰 의미가 이번에 해수부 장관 청문회에서도 얘기 나왔듯이 뭐 그 양반은 그냥 부산 쪽으로 가는 게 북극항로 때문이야 뭐 이렇게 아예 공언을 하는 정도의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오늘 기사를 바탕으로 말씀드릴 때는 원래 북극항로 전진기지라든가 뭐 거점 항구라든가 이런 것들 욕심내는 지자체들이 많단 말이에요. 뭐 전라도 쪽도 있고 강원도도 있고 막 있는데 어쨌든 부산이 중심이 돼 갖고 예 지금 뭐 진해 신항이라든가 이런 것들 뭐 이슈도 나오고 예 많은 상황들이 나오면서 좀
내일쯤 아마 그런 얘기들이 나올 것 같은데 '오늘 좀 대비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살짝 들었습니다. 예. 아무래도 북극 항로 관련해서는 뭐 얘기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뭐 이렇게 제가 지금 그림을 그리기는 너무 어려운데 이런 거잖아요. 유럽 우리나라가 여기 있는데 유럽에 갈 때 지금은 이렇게 삥 돌아서 가니까 엄청 걸렸는데 "이쪽으로 가자." 이거예요. 예, 이쪽으로 가면 거리도 40% 정도 단축되고 기간도 한 열흘은 줄어들고 예, 비용도 한 2-30은 줄어든다.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북극 항로 개척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내일 대통령의 그 부산 방문 일정에 맞춰서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은 섹터입니다. 물론 뉴스이자 뭐 팔자 이렇게 될 수 있는 분위기도 있을 수는 있죠. 다만 제 생각에는 뭐 그런 기대값이 여전히 있는 부분이고 8월 달쯤 발표한다라는 이제 정부의 그 공약 100이라고 할까요? 100 가지를 원래 지금 유세 시점에서는 200 몇십 개쯤 막 뿌려졌는데 추려 가지고 한 80개 정도로 압축을 하고 나머지 또 지방 공약 한 20개 이렇게 해서 100 개를 로드맵으로 8월 중에 발표한다라는 게 지난달에 이미 발표가 된 바가 있어서요. 거기에 인제 얼마나 우선순위로 들어가느냐가 되게 중요하겠죠. 하여튼 뭐 북극 항로 얘기는 뭐 부산 기점으로 해서 하여튼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다 이런 얘기 드리고 자 오늘 뭐 지수가 예 다소 좀 정체를 보이는 와중에 예 그래도 뭐 분위기가 예 썩 나쁘지 않은 좀 뭐 통신이라고 하는 건 사실 항상 보면은 쪼끔 보수적인 그런 업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 장 빠질 때 이제 덜 빠지는 효과 같은 것들이 있죠. 예. 아무래도 뭐 통신 그러면 SK텔레콤 뭐 장 빠지고 경기 안 좋아진다고 갑자기 예 "전화를 끊겠어." 뭐 이런 분은 없으니까 핸드폰 그냥 예 팔아 버리고 말아야겠다 이런 분들은 없잖아요. 그 사실 뭐 수요나 공급 쪽에서 비탄력적인 그런 이슈거든요. 흔히 말해서 인제 방어주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예. 고런 차원에서 지금 흐름들이 나오는데 특히 인제 저는 인제 통신 장비 쪽 요새 흐름이 되게 좋은 게 요 대표적으로 요 두 개거든요. KMW랑 RFIC인데 예 오늘도 뭐 무난하게 예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내일이 담화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예. 담화라는 건 그냥 일방적으로 뭐 발표하는 거 아닌가요? 예. 내일 타운홀 미팅이라 그래서 뭐 질문 받고 대답하고 뭐 대전에서 한 2주 전인가 했던 그런 거랑 비슷한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뭐 혼자 막 얘기하는 시간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대부분 질문 응답 시간으로 알고 있어서 예. 그걸 뭐 굳이 부산 가서 얘기할 건 모르겠네요. 예. 강원도 쪽 가면 얘기할진 모르겠는데 굳이 우리나라 제일 남쪽 가 가지고 남북 얘기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질문이 나오면 할 수는 있겠는데 부산의 지역 정서나 이런 것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거니까 예. 별로 얘기는 안 하실 것 같은데 뭐 질문이 나올 수는 있으니까 예. 그에 따라 가지고 어떤 효과가 나올지는 나중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요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원래는 그 저궤도 인공위성 쪽의 한 종목인 인텔리언테크 어제 그제 모양이 좋았는데 오늘은 조금 눌림이지만 제가 봐선 턴어라운드 가능성도 높고요. 또 원웹이 스타링크보다 먼저 국내 서비스 한다고 하니까 원웹하고 밀접한 인텔리언테크 오늘 눌림목 상황에서의 관점이 더 좋을 수도 있다 이런 관점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 원래 대통령 임명식이 있는 날인데 와 날이 너무 얄궂습니다. 어쨌든 임명식을 어디서 하는지는 여기 자료에는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오늘 뭐 날짜 일기나 이런 거 감안해 보면 어디 실내에서 하겠죠? 예. 자 그리고 이재용 회장의 그 3심 선고가 오늘 있는 날인데 뭐 무죄로 나오게 되면 뭔가 좀 자신감 있게 뭘 앞으로 하지 않겠느냐 그런 전망들이 있고요. 그리고 내일은 예 관광박람회라는 게 있고
BTS가 라이브 앨범 발매가 있고 이거 되게 웃깁니다. 스코넥이 내일 그 게임 발표가 있다라고 일정이 나왔는데 방금 제가 보고서 놀랐어요. 스코넥이 한 20%도 더 빠져 가지고 마이너스 한 20%. 아니 벌써 게임 평가가 벌써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아니 내일 발표되는데 출시가 오늘 벌써 맛이 가 버리면 어떡하라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자, 지금 시장의 변수는 새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한 거고 상호 관세가 적어도 이달 말까지 유예가 됐다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과열과 차익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시장이고요. 글로벌리 계속 올라간다는 것도 결국은 많이 오른다는 것 자체가 지금 동방이 플러스로 돌았네요. 예, 아까 동방 마이너스였는데 맞지 않아요? 예. 지금 KTC가 뭐 세게 올라간 건 아닌데 동방이 아까 제가 처음에 볼 때는 이게 마이너스 5%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보합까지 붙는 상황인데 이게 뭐 북극 항로는 제가 보니까 하루에 한 번쯤은 왔다리 갔다리 하더라고요. 보면은 KCTC도 뭐 동방도 하여튼 내일의 어떤 그 이벤트를 가지고 들썩거릴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고 봅니다. KMW도 아까보다 좀 더 올랐네. 지금 지수가 약간 그 하락이 좀 줄었죠. 아까보다 반으로 줄었어요. 마이너스 30에서 지금 하이닉스 말고는 애들이 뭐 다 같이 막 우수수 그랬다가 우수수 그랬다가 지금 종목 질문하니까 바로 삭제당하죠. 종목 질문은 뭐 삭제당하고 싶지 않으면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해드리지도 않지만 답을. 자, 요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뭐 통신주 지금 KMW는 매일매일 신고가예요. 거의. 지금 얘도 그렇고 RFICC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RF가 사실은 최근에 단기 그래프만 보면은 더 잘 올라왔어요. 지금 이게 주봉으로 봐도 RF가 더 바짝 쓴 모양이거든요. 이거 RF는 이 정도만큼 된 거고 KMW는 아직 각도가 좀 제대로 안 섰는데 하여튼 뭐 생각보다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게 통신주 쪽에서 뭐 지금 KT도 사실 뭐 SK텔레콤 덕일 수도 있지만 사실 얘도 신고가잖아요. 맨날 거의 신고가 모습 나타내고 있는데 통신 장비 쪽에서 일부도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꽤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이너스 30 나오다가 또 상황들이 조금 변화가 되면서 지수가 갑자기 또 반으로 뚝 떨어져서 줄어들고 있는데 뭐 수급적인 흐름으로 보면 아까 제가 이제 말씀을 그 10시 정도 이제 들어오면서 우리 회원방에서 말씀드린 거는 생각보다 많이 팔지는 않는다. 이게 지금 외국인이 파는 게 그냥 여기 오늘 제가 제목 드린 것처럼 그냥 한 놈만 팬다죠. 하이닉스가 뭐 중립 리포트가 나왔어? 그럼 하이닉스만 파는 건데 이제 우리 시장은 워낙 연관성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뭔가 좀 대형주인데 되게 의미 있는 종목이 하나 꿀렁대면서 내려가면 그냥 우리 시장 자체가 또 굉장히 휘청거리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부터 좀 느낀 게 좋든 싫든 재료가 나온 것들이 막 세게 올라가는데 제가 엊그제부터 강조드리는 게 뭐 딱 하나 있죠. 진짜 센 거만 해라. 그 옆에 곁다리로 붙는 애들 하지 말고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그건 내리는 쪽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뭐 그러니까 뭐 바이오의 뭐 하나가 막 꿀렁거려 갖고 뭐가 임상 실패돼 가지고 하나 막 하한가 비슷하게 내려가면 예전에는 제약바이오가 전부 다 막 같이 동반해서 막 어쩔 줄 모르고 내려갔는데 요즘은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너는 너고 오히려 뭐 잠재적인 경쟁자가 떨어져 나간 걸 오히려 다행이야 뭐 이렇게 오히려 여길 정도로 시장의 반응이 다소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매우 정상적인데
그냥 냉정해진 거죠. 예. 그렇게 되는 분위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께서 올려주신 내용들은 제가 11시 정도까지 제 얘기들 쭉 훑은 다음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쭉 한번 올려주시는데 그냥 개별 종목에 대한 단순 질문에 대해서 우리 관리자께서 그냥 냉철하게 삭제를 하실 거니까요. 올려주셔도 제가 읽어보기도 전에 없어지니까 굳이 올려주시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약간 뭐 종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면 그런 것들을 아우르는 내용들을 좀 섹터 중심으로 말씀을 하시되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안 될 수가 없게끔 좀 정교하게 질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뭐 코스닥은 보합이네요. 거의 지수는. 그리고 뭐 여전히 삼성전자는 1% 플러스인데 이제 하이닉스는 유탄을 맞아서 마이너스 6%대. 이러니까 이제 SK그룹 자체가 다 지금 휘청거려요. 아니 왜 SK 하이닉스가 뭐 사실 캐시의 카우잖아요. 돈 벌어들이는 기계인데 분기에 지금 뭐 영업이익이 9조 난이 많이 이러고 앉았는데 얘가 지금 꿀렁거리면 당연히 SK 그룹 자체가 뭔가 휘청거리는 건 뭐 너무 당연한 수준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예. 자, 질문을 쭉쭉 올려주세요. 제가 11시부터 정성껏 올려주신 내용들 탐독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아직도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아닌데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리 어때요? 지금 어때요? 잘 들리세요? 아니면 너무 울려요? 아니면 소리가 작아요? 아니면 들을만 하세요? 올려주세요. 이 정도로 발성을 하면 될런지. 잘 들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소리가 크시면 조금 줄여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목소리를 줄이면 또 다른 분들은 또 안 들린다고 하시니까 야 이거 그저껜가요? 비만주 막 날아가던 날이 있었는데 오늘이 그날이 또 연속이네요. 비만주 다 날아가고 펩트론이 막 15% 인벤티지랩 아니 비만약을 밥보다 더 드실 것 같아요. 이런 식이면 네. 자 오늘 제가 아까 깜빡했네 갑자기. 오늘 수익 플러스 시간에 말씀드린 그 섹터 있잖아요. 그 북극항로 그거 관련해서 사실 KCTC랑 동방을 주로 얘기 드렸지만 그 위에다가 그 쇠빙선 관련해서 하나오션도 얘기 드렸거든요. 하나오션도 제법 오늘 뭐 비교적 세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 시장에 뭐 3천 위에서 본격적으로 움직일 섹터라고 제가 뭐 그동안 4월 달, 5월 달, 6월 달에 좀 못 갔던 상대적으로 좀 덜 갔던 섹터라고 소외 섹터 말씀드리는 게 이제 반도체, 뭐 2차 전지, 통신, 로봇 그중에 바이오도 있거든요. 바이오도 생각보다 이번에 잘 가요. 사실 오늘도 관련해서 뭐 알테오젠도 뭐 미국의 특허 얘기 나오면서 오늘이야 많이 안 가지만 오늘도 보면은 뭐 삼바라든가 셀트리온 견조한 편이고 또 비만 종목들은 뭐 그 몇 주짜리 되는 애들도 되게 세고 대표적으로 유한양행이 오늘 또 10% 올랐죠. 조금 이따 소개드리겠지만 제약바이오가 오늘 오르는 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약바이오 강세가 뭐 이유야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강세는 하나는 PPI 효과라고 보면 되고요. PPI가 예상보다 하회해가지고 이 부분 때문에 금리가 이제 또 내려간다 이 차원이 있는 것 같고 하나는 실적이에요. 자 그동안 우리가 뭐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잘 가긴 하지만
매출과 실적단에서 매우 불리한 게,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 어닝 시즌이 인제 막 진입을 했는데 실적 안 좋은 애들은 이제 '볼 게 없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시각들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약 바이오가 그냥 뭐 통상적으로 보면 원래 그냥 그 우리가 많이 먹는 그런 전통 제약사들이야 어느 정도 돈을 벌지만, 뭐 흔히 말해서 신약 개발하고 뭐 이 비만도 마찬가지예요. 비만으로 지금 뭔가 뭐 한다 이러지만 비만주들이 돈을 법니까? 출시된 비만약이 없는데 그냥 얘기만 많이 무성하게 나올 뿐이죠. 그런 애들이 막 있는데 그 와중에 돈을 버는 회사들이 제법 생기는 거예요, 이번 분기 보니까. 제약바이오가 그동안에 우리가 스책 뭐 약간 선입견을 가졌던 부분들이 약간 이제 파회된다고 하죠. 우리가 '아 제약바이오는 실적 시즌에는 쳐다보면 안 돼.' 이런 이제 그동안의 생각들이 막 그동안 꽉 차 있었다고 하면 이제 이런 것들이 슬슬 좀 깨지고 있다. 요런 관점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두 가지 이슈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음. 아 뭐 비만 관련주는 정리 안 해 놓았나요? 비만 관련주를 어디다가 예. 비만 관련주 뭐 한 대여섯 개 되는 거 다 외워 놓고 계시지 않나요? 지금 비만주 뭐 뻔한데. 펩트론하고 블루엠텍, 거기다 인제 갓 어쩌다가 겐세기 겐세이라고 하죠. 국전약품도 오늘 약간 그래서 올라가는 것 같고, 블루엠텍, D&D 파마텍, 인벤티지 뭐 4대 천왕 정도 얘기하면 거기다 인제 신규로 요새 붙은 게 일동제약, 그리고 제가 엄청 좋아하지만 생각보다 안 가는 킵스파마, 요 정도면은 뭐 충분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뭐 그 외에 다른 것들까지 굳이 보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냥 이슈의 가장 핵심에 있는 1 등주, 뭐 정말 2 등주 요 정도까지. 오늘 보안도 마찬가지예요. 이따가 설명드리기엔 또 시간이 너무 딜레이 될 것 같아 갖고 급한 마음에 미리 말씀드리지만, 지난번에 우리가 그 뭐 SK텔레콤의 해킹도 있었지만 얼마 전에 그 예스24라고 하는 이제 온라인 그 서점 뭐 이런 애들이 또 해킹당했다 그래 갖고 막 그 콘서트 결제도 안 되고 그래 갖고 한번 난리가 났었죠. 근데 이번에 한 4일 전부터 그 SGI 서울 보증보험이 해킹을 당해서 지금 보증 업무가 완전히 뻑이 났대요. 그래 갖고 지금 뭐 전세 대출이니 뭐 보증을 못 받으니까 뭐 그쪽 상황이 엄청나게 지금, 사실 급한 분들은 엄청나게 지금 당황하신 상황인 것 같던데 해결이 안 돼요. 막 애들이 뭘 요구하는지도 모르겠고 암호를 걸어 가지고 뭐 못 쓰게 만들어 놨는데 그 암호를 풀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닌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어 비만 쪽은 아마, 예 여기 보시면은 며칠 전 강한 섹터라고 했을 때 아마 여기 있죠. 여기 보시면 네 비만 여기 있네요. 제가 여기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이게 글을 써 놔도 이게 지워지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는데, 여기 보면 뭐 펩트론, D&D, 블루엠텍 제가 4대 천왕이라고 얘기하는 4 종목 여기 넣어 놨는데 오늘 골고루 움직임들이 상당히 좋고, 최근에 인제 먹는 걸로 얘기 나오는 일동제약하고 뭐 킵스도 사실 오늘은 좀 별로지만 엊그저께는 그 생체 이용률과 관련된 영장류 값이 매우 좋아 가지고 장중에 2만 원 또 훌쩍 순간적으로 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꽤 주목을 받는 비만주들이 있는데, 근데 인제 제 생각은 솔직히 그래요. 지금 뭐 위고비냐 마운자로냐 이런 지금 파마들의 싸움이 한창인데 그 중간에 우리가 뭐 한 달 지속형이다, 뭐 경구용이다 이래 갖고 인제 비만약 하는데, 사실 이게 우리나라 제약사나 신약들만 만드는 것도 아닐 거고 전 세계 아마 수백 개 파마들이
뭐 먹는 비만약 아니면 장기 지속형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그런 뭐 약제와 관련된 것들을 막 하고 있을 건데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엄청나게 조명을 받고 있는 건지 또 좀 의아하기도 하고 얘네들이 정말 빅파마들한테 뭐 기술 이전해 가지고 조 단위 정도 할 수 있는 건지 여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지금은 그냥 시세 흐름이 너무 극적으로 좋다 이런 느낌을. 야 동방 올라가죠? 예, 제가 아까 동방 우리 방에서도 이거 분명히 올라갈 건데 응? 올라갈 건데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제가 여러분들 이 시간에 제가 그 지역 앞에 얘기 드리면서 웹캐시 올라갈 건데 그러다가 제 시간 끝나고 나서 결국은 올라갔죠 어저께. 어제 장중에 21%까지 올라갔었는데 얘가 예. 아 어제 얘가 21%까지 올라갔었어요. 어제 이 시간 할 때는 약간 마이너스 막 이랬는데 예. 그러다가 제가 막판엔가 한 2~3% 올라가지고 예. 야 요거라도 먹고 팔아야겠어요 이러고서 팔고 나서 15% 이상 더 올라가는 바람에 예. 저는 매매를 하고도 욕을 먹은 케이스입니다. 예. 아니 뭘 매매를 그따구로 해. 예.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아까 제가 여러분들 진짜 뭐 농담 아니고 예, 수익 플러스 아침에 하는 거 사실 제가 어제 야간 프로그램 하고 집에 가니까 12시 반이더라고요. 예. 그러고 나서 3시 반에 일어나 가지고 또 나온 거예요. 5시쯤 나와서 또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저는 이따가 이 시간 끝나면은 어 미치게 피곤해 갖고 사실은 집에 빨리 가 갖고 예, 오후 리딩방은 집에서 할까 지금 생각 중인데요. 와, 이게 피곤해 쩔지만 어쨌든 각자 그 할 때 그래도 시장 친화적으로 좋은 이슈를 끌고 나와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노력하거든요. 네, 여러분들 사실 오늘도 고민했던 게 2~3일 전에 비만 올랐으니까 오늘 좀 비만 올라가겠지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이게 문제가 뉴스가 오늘 나온 게 있어야 이게 찾아 가지고 타이틀로 삼을 수가 있는데 비만약 관련된 뉴스가 없는 거예요, 오늘. 그래 갖고 주제로다가 삼지를 못했거든요. 이게 재료가 있어야 타이틀로 예, 그 방송 시간에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는데 비만약 관련해도 오늘은 타이틀이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정하진 못했고 그 대신 이제 북극 항로가 아무래도 내일 대통령이 부산 가는 일정이 있으니까 관심을 받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어젯밤에도 말씀드렸던 통신 이슈도 RFICC랑 KMW가 워낙 견조하니까 근데 뭐 마치 진짜 예고를 한 것처럼 오늘 장이 별로 안 좋으니까 통신주들이 의외로 강하잖아요. 또 이게 그 약간 그 경기 방어주 개념으로 좀 센 것들도 있고 우리 통신주 개념도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뭐 그런 상황으로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자 지수가 조금 줄어들고 있었는데 하이닉스를 더 팔아요. 예, 지금 오늘 제목대로 하이닉스 중립 리포트가 뭐 골드만삭스발로 나온 다음에 지금 뭐 약속이라도 한 듯이 외국인들 매물이 하이닉스에 집중되고 있다라는 걸 뭐 예, 확연하게 느끼게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음, 예, 제가 어제 버전이었으면은 예, 이- 일부 어저께 제가 얘기 들은 바가 있는데 어제 저한테 물어보셨으면은 되게 승질내기 딱 좋은 질문을 막 올려주셨거든요. 예, 근데 오늘은 제가 예, 웃으면서 넘기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아침에 얘기 드린 게 잘 가니까도 그렇고 어제 아주 뼈 있는 말씀 잘 들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승질내봤자 뭐 하겠어요. 예, 그냥 예, 친절하게 설명드리는 게 제일 맞는 거겠죠. 지금 그냥 뭐 시의적절한 질문은 아니지만 제가 느끼기에 그러니까 타운온이 아니고 타운홀입니다. 예, 뭐 이를테면 뭐
뭐 실내에서 하는데 뭐 시청 그 로비 같은 데서 하든지 그래서 아마 타운홀 그러는 것 같은데요. 타운홀 미팅하면 주식이 오르냐? 지금 대통령의 그게 결국은 지지도와 이런 것들하고 연관이 되죠. 어쨌든 최근에 지지도 보면 뭐 잘한다가 65% 정도 되니까 뭐 트럼프만큼은 아니더라도 말하는 거에 대한 약발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어쨌든 직책상으로 높은 사람이 어, 얘기하는데 그게 지지율도 최근에 높아. 뭐 그런 사람이 뭐 어쨌든 미팅을 해 가지고 뭔가 질문을 받으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관련되는 섹터들과 연관된 종목들이 왜 안 가겠어요? 가죠. 예. 내일 뭐 질문을 당연히 뭐 "해수부의 부산 이전과 관련해서 북극 항로는 어떻게 추진하실 생각인가요?" 뭐 이런 질문이 만약에 있었다고 보자고요. 그럼 관련해서 지금 뭐 빙하도 녹고 있고 북극을 뚫어서 가는 게 유리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추진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동방하고 KCTC랑 하나오션이 안 가겠어요? 올라가겠죠. 그런 기대감이 지금 또 선반영되고 있는 것이고요. 예. 고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그런 거죠. 인기 없는 사람이 나와서 미팅해 갖고 얘기하면 아무 효과도 안 나오는데 자 지금 현실을 자각을 해서 보자. 뭐 정치인에 대한 호불호랑 별개로 어쨌든 경제 쪽으로 느끼는 호감도는 굉장히 지금 높은 상황이에요. 대통령이 뭐라고 하면 이게 지금 뭐 법까지는 아니더라도 법을 위해서 노력하는 국회 움직임들이 부산해지잖아요. 북극 항로도 그래서 정책 과제에서 우선순위 나오고 있는 거고 알리백 상단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 급하게 어저께 TFOA도 한 거고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예. 근데 잠깐 보여주다 동방도 마이너스 났어요. 방금 5%까지 올라가다가 순간적으로 또 누가 확 회떠먹고 나온 모양인데. 예. 흐름들이 하여튼 뭐 요새는요. 제가 두더지 자주 보여드리잖아요. 올라가는가 싶으면 벌써 때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진짜 뭐 미리 가서 대놓고 기다려 이거 아니면은 예, 순간적으로 그냥 맞고 내려온다고요. 예, 좋았다가도.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매를 되게 잽싸게 하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냥 뭐 이러고 있지 이렇게 뭐 예, 느슨하게 매매하시면 매매 진짜 어려운 시장입니다. 지금은 그냥 잽싸게 챙기고 나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죠. 내가 오늘 지금 또 마이너스로 가도 이따가든 뭐 내일이든 또 플러스로 전환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예. 별로 그렇게 뭐 그러니까 요동은 칠 거다. 근데 이게 흔히 말해서 지금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스테이블 코인과 같은 스테이블한 상황들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왜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3,100에서 3,200대 시장 아닙니까? 그만큼 위에 올라와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흔들흔들거리고 움직이는 진폭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잽싸게 처리 못하면 다음 순서 뺏긴다 이런 생각도 꼭 하셔야 된다. 그만큼 어렵죠. 시장이 올라왔고 지수가 세니까 마냥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비유가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부자도 고민은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한 고민이 있죠. 돈이 조금 없는 분들도 '돈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지만 뭐 100억 부자, 200억 부자는 또 고민이 뭡니까? 1,000억 부자, 2,000억 부자 돼야 되는데 이런 더 예 업그레이드된 고민들이 있고 이걸 위해서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 있다고 보는 거죠. 사실 고민이 없는 사람은 없을 거고 뭐 뭔가 내가 더 많이 갖고 있을수록 사실 고민은 크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자, 네, 다시 내용으로 좀 가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니까 네, 중간중간에 뭐 답을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일단 질문을 쭉 한번 올려주시면 이따 취합해가지고 마지막 순서에 11시부터
이제 한 25분밖에 안 남았네요. 질문에 대해서 좀 답을 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은 어제 끝나고 나서 이런 이제 뭐 자주 섞인 예, 그런 이제 그 타이틀이 붙었어요. 예. 너무 달리긴 했지. 예. 어제 빠지니까. 오늘까지도 빠지면 글쎄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아유 900이 올랐는데 뭐 위에서 한 5, 60은 터질 수 있지. 뭐 이런 분도 있을 거고. 자, 이제 오를 만큼 올라서 더 못 간다. 3,300은 못 넘을 것 같으니까 이제 하락 배팅하자 이래서 더 열심히 인버스 고퍼스 사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증권사는 이제 누워서 침 뱉고 앉았는데 증권주, 은행주 단기 과열이다. 아까 어느 분 최근에 아마 증권주 사셨는지 증권주 괜히 산 것 같다 이렇게 말씀 주신 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스스로 지금 투자 의견을 지네들 걸 지네들이 내리고 앉았으니 이게 겸손하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 아니면 순수하다고 얘기해야 될까? 뭐 사실 오른 거죠. 올랐는데 뭐 어차피 증권주라는 건 사실 시황산업이거든. 아무리 증권주가 지금 뭐 무료 수수료니까 거래 대금이 아무리 나와도 뭐 수수료 수입이 늘진 않아 뭐 이런 시각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꽉 차 있는 신용 담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이자 수익은 알토란 같이 빼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신용 잔고가 지금 뭐 시장 전체 목전에 차고 있다라고 하면은 증권 회사들은 사실 돈을 지금 뭐 저도 한 20년 다녔지만 신용 잔고 꽉 찼을 때가 정말 갈구리로 막 돈을 벌어대는 시기인 거거든요. 지금 근데 개인들이 이탈이 있나요? 오늘 같은 날도 개인들이 더 열심히 살 뿐이지 뭐 기관 외국인 신용을 쓰는 건 아니니까 개인들 신용이 들어오면서 뭐 없는 신용도 빨리 찾아서 다오 막 이런 식으로 지금 밀리는데 내가 급한 마음에 뭔가 계속 사야겠다 이러고 있는 상황이면 사실 증권주는 지금 이 순간에도 돈은 계속 잘 벌고 있는 게 맞거든요. 근데 어차피 이게 또 지수가 꺾이면서 뭐 미래 지수는 어차피 모르지만 어제도 오늘도 내리니까 이게 증권주 입장에서는 조정이 좀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3, 4일 전에 절정보다는 거래 대금이 줄어들 거 아니가 뭐 이런 관점에서 그동안 좀 이격도가 좀 강하게 떨어져 있던 그런 것들이 일부 좀 수렴하는 식으로 좀 내려오는 상황들 뭐 이런 것들이 열리고 있는 것은 아니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아이고. 아우. 제가 지금 눈이 퀭해가지고요. 사실 여러분 보시기에 어떨지 모르겠는데 진짜 거의 뭐 24시간 깨 있는 느낌이라서 제가 가끔 말을 좀 버벅대도 널리 좀 양해 부탁드려요. 내일은 좀 단절 없이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어저께 심야 방송 오랜만에 했더니 이게 진짜 사이클이 완전 꼬여가지고 뭐 생각보다 진짜 너무 피곤한 것 같습니다. 티를 안 내고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티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자, 어쨌든 이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장의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7월 말까 어제도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이 7월 말까지 이제 2주 남았는데 그 시간이 없어요. 아니, 마음이 바빠지는데 자꾸 이런 이제 걸림돌들이 나오니까 저도 안타까운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제랑 오늘 뭐 지수가 지금 마이너스라고 바뀐 건 없습니다. 앞으로 7월 말까지가 우리가 갖고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자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하다못해 그 트럼프의 오늘 발언 중에 그런 거 있었어요. 일본은 엄청 개겨가지고 그냥 내가 서한 보낸 대로 해야겠다 이런 생각 아까 새벽 기사로 보신 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뭐 위아더 월드 식으로 뭐 다 같이 좋으면 좋지만
미국이 저렇게 나오는 바에는 어쨌든 마지막 보루는 뭐냐?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진짜 일본보다 관세가 싸면 돼 이게 마지막일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 상호 관세 매기는데 지난번에 원래 판때기 들고 나와서 4월 달에 할 때는 일본이 24였고 우리가 25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 왜 한 끗이라도 우리가 높은가 이랬는데 지금 이번에 돌아가는 거 보니까 일본은 그 수상이 총리가 화가 나 가지고 할 건 한다, 말은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공언을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트럼프도 지금 맞받아치는 게 일본하고는 얘기가 안 되고 있다. 뭐 그냥 내가 서한 보낸 대로 매겨질 것 같다. 이렇게 새벽에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거에 비해서는 이제 한국에 대해서는 한국은 뭔가를 해보려고 한다. 뭐 이러니까 뭔가를 이제 개방을 하고 들어주면 제 생각에는 일본보다 일본이 25로 만약 픽스가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뭐 진짜 몇 프로로 뭐 이번에 어딘가 뭐 19인가 이렇게 나오는 나라도 있는데 우리도 뭐 확 좀 해가지고 뭐 보편관세 10에다가 15가 붙는 건데 진짜 뭐 한 자릿수 안쪽으로 좀 줄어들던가 이러면 물론 셈법이 어떻게 맞아야 되겠지만 그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 이게 이제 슬픈데 상대적인 기쁨이라고 좀 아이러니하게 표현할 수도 있죠. 예. 아니 어차피 트럼프가 마음 먹고 뭐 웬만한 나라들 다 때려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뭐 뭔가는 해가지고 줄였는데 그게 딴 데도 아니고 이제 산업 경합도가 높은 일본보다는 낮았어. 이렇게 이제 만약 협상 결론이 나게 되면 그게 뭐 상대적인 위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해요. 예. 음. 오늘 제가 주제 여기 적어놓은 거 보셨잖아요. SK 하이닉스 중립 리포트 나는 한 놈만 팬다. 지금 외국인들 파는 게 그냥 하이닉스만 딥다 팔아대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예, 딥다 팔아대고 있습니다. 진짜.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저녁 방송도 봐주시고 저녁에 뭔가 한 거를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게 너무 감사한데 그 저도 사실 어젯밤에 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다가 뭐 받고서 끝날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20시간을 한경 사무실 안에 있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면서 예,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예. 근데 또 오늘 새벽에 또 기어 나왔어요. 예. 아, 뭐 나름대로 한다고 합니다만 여러분들께서 좀 예, 부족하지만 이쁘게 좀 봐주시고 또 뭐 제 시간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은 사실 현재 되게 많은 분들이 아직도 유지하고 계신데 이 다음 코너까지 해가지고 저희 굿모닝 작전 모든 출연진과 또 나오는 분들이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한마디라도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찾아주시고 그리고 오늘이 이제 목요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밤에는 또 제가 정해진 그 개인 그 채널에서 또 밤에도 라이브 쇼 11시에 예정을 하고 있으니까 이따가도 한번 주식 리뉴얼이라고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시장 설명 드리다가 뭐 갑자기 좀 딴 데로 잠깐 샜는데요. 요새 저 보는 분들마다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요즘 되게 잘 나가신다며요. 뭐 회원들 엄청 느셨다던데 뭐 이런 전문가분들 보시면 다 그런 인사를 하시는데 네, 맞아요. 뭐 제 능력치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과분할 만큼 근데 뭐 절대수가 엄청나게 많이 느신 건 아닙니다. 근데 다행히도 지난달에 감사하게 또 좀 와주신 분들이 아직 뭐 유지가 되고 있어서 다행인데 사실 뭐 막 엄청나게 몇백 명 뭐 이런 관리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냥 저로서는 뭐 지금도 너무 감사할 정도의 상황이죠. 근데 이렇게 지금 계속 하는 게 어차피 저희들 일하는데도 답은 없어요. 뭐 많은 분들이 뭐 검색식이 답이다. 어떤 뭐 희한한 논리가 답이다 이렇게 하지만 답은 없는 것 같고 제가 그래서 선택한 길은 그냥 남들
예, 주무실 때 일어나서 바지런히 움직이자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네. 지금은 제가 하고자 하고 남들보다 더 할 수 있는 건 다른 분들 3-4 시에 일어나서 나오긴 어려울 거 아니야. 근데 나는 이걸 좀 해 보자. 이게 남다른 이제 뭐 소구도 될 수 있고 뭐 노력이라고 볼 수도 있고 뭐 단순히 그냥 일지망 나와서 여기 앉아서 졸고 있으면 뭐 되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나와서 뭔가 시간을 더 갖고서 들여다보면 '뭐가 나오겠지.'라는 생각. 예. 그거 하나만으로 지금 다소 무리한 일정들을 소화하고 있는데 어차피 예 뭐 저야 예 여러분들한테도 이실직고 하지만 뭐 솔직히 살아온 날이 지금 50 한 7년 되니까요. 살아갈 날보다는 이제 열심히 좀 마무리하는 그런 상황에서 예 '한 번 좀 족적을 남겨야겠다.' 이런 이 열심히 살아본 적이 없어 가지고요 제가. 최근 한 6 개월 정도가 예 나름대로 '성과 대비해서 열심히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자 한번 뭐 지쳐 쓰러지기 바로 5분 전까지는 열심히 좀 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좀 와 주셔서 성원해 주시고 또 냉철하게 질문도 해 주시고 또 저희 방 여기 인제 특징이 종목 질문은 삭제가 되지만 저에 대해서 냉철하게 뭔가 평가를 해 주시는 거는 제가 아주 달게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 뭐 '아우 욕하면 지워질까 봐.' 예 욕까지 하실 건 아니지만 예. 자 동방 다시 플러스 나네요. 예. 아까 마이너스로 갔다가 다시 플러스. 위아래가 좀 왔다리 갔다리 할 것 같고. 제가 오늘 그 K리포트라 그래서 FM 가이드에서 3 종목 골라 가지고 매일 아침 소개를 드리는 코너가 있는데 인제 물론 이제 회원분들한테 하는 거지만 오늘 제가 '이 종목이다.'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그 종목 리포트 뽑은 거 중에 정말 잘 간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어저께 말씀드렸던 그 파이낸텍. 예 얘가 어제 그제 이틀 동안 좋았고요. 그리고 청담 글로벌이라고 요것도 그저께 종목이었거든요. 좋죠. 여전히 좋은 모습이고 또 며칠 전에 셌던 종목도 하나 있었는데 오늘 리포트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게 예 뭐였냐면은 예 LS죠. LS 어 에코에너지 이거였거든요. 예. 지금 아침에는 뭐 한 4% 출발했다 2% 있다가 지금 한 7% 까지 올라가는데 예 요 종목이 오늘 K리포트 종목이었어요. 저희 회원님들도 사실 봐도 '에이 그냥 얘기하나 보다.' 이러고서 넘어가시는 경우가 사실 많은데 이게 하루에 아침에 보통 8시 기준으로 한 80 개에서 100개 정도 종목 리포트가 FM 가이드에 나오는데 그중에서 한 3개 정도만 골라서 안내를 드리는 건데 꽤 괜찮은 예 타격률과 적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일반적으로 공개하기는 어려운 내용이지만 그래도 좀 10시 정도쯤 돼 갖고서 요 방송에서는 이미 뭐 지난 이슈지라고 생각하고 설명드린 경우가 있으니까 요런 것도 한번 참고하시면 진짜 100개 중에 제가 딱 3개 고르는데 꽤 예 괜찮아요. 저도 한 2 년여 지금 해 보니까 '아 요런 녀석이 오늘 좀 그래도 낫겠다.' 이런 거에 대한 노하우도 생겨서 굉장히 적중률이 높은 편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그럼 '소개하면 땡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종목 중에 보면은 꽤 웃긴 게 당일날 안 움직이고 그다음 날 센 것도 있어요. 예 간혹 보면 진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인사이트를 가지시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예 생각을 좀 드려 볼게요. 네. 어 네. 자 감사합니다. 네. 아유 잠깐만 제가 예 커피 한 모금만 좀 마시고 예 가겠습니다. 네. 자 뭐 광고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원래는 그 저가 커피를 자주 마시는데 오늘은 비 때문에 못 나가 가지고 밖에 건물에 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편의점에서 그냥
예. 블랙 커피를 사 가지고 마시게 됐는데 맛은 어차피 못 느끼고 마시니까 '졸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 네. 음. 자 좋습니다. 네. 다시 이어서 설명 올려 보겠습니다. 예. 자 지금 관세 얘기는 결국은 우리가 깎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오늘 뭐 하이닉스 아니었으면 우리 장이 사실 플러스 났겠지 마이너스가 났겠나 싶은데 하이닉스가 이제 뭐 하이닉스 혼자만 빠지는 게 아니라 소부장들까지 같이 끌어내리지 또 SK그룹 끌어내리지 이러면서 이제 효과들이 좀 증폭되고 있는 거지만 냉정하게 저는 어제부터 그런 말씀 드리고 있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얘한테 사실 얘도 억울한데 저는 지금 왜 얘한테 중립 리포트가 나와야 되는지 솔직히 제가 반박의 내용을 쓸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이 되면 그냥 제가 느끼는 감정을 쓰고 싶어요. "아니 도대체 왜 너는 이렇게 쓴 거냐 이 나쁜 놈들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제가 아무리 써도 뭐 시장에 영향은 없을 테니까 조금 아쉬운데요. 근데 그 리포트의 내용을 보면 사실 그렇거든요. 예. 네 맞습니다. 이재용 근데 선고가 바로 15 분에 딱 나오지는 않겠죠. 뭐 한창 주문을 읽은 다음에 나올 건데 뭐 그 선고하는 방식이 또 있더라고요. 뭐 "무죄입니다." 이러고서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 한참 설명해 갖고 아리송하게 한 다음에 결론적으로 뭐 20-30분 얘기하다가 "무죄입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방식이 달라서 딱 15 분에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조금 그럴 거고 아마 이 지금 상식적으로나 그동안 재판의 결과의 면면을 보면 무죄 나올 가능성이 제가 봐선 98%쯤 됩니다. 예. 무죄 취지로. 1 심, 2 심에서 무죄 받은 게 대법원에서 무죄가 아닌 걸로 뒤집히는 경우가 사실 거의 없고 최근에 여러 가지 분위기 조성 그리고 그동안 10 년에 가까이 그 재판을 임한 뭐 어쨌든 뭐 형식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나름대로 성실하게 뭐 임했다든가 이런 것들 감안해 보면 제 생각에는 아마 무죄 받을 가능성이 거의 98% 이상은 된다고 보기 때문에 뭐 무죄 취지로 나왔을 때 삼성전자가 조금 더 힘을 내줄 수는 있겠죠. 그러면서 좀 흐름들이 지수 그 하락을 좀 막을 수 있는 뭐 하이닉스는 내려가지만 비단 뭐 삼성전자가 좀 커버해 주는 그런 상황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질문은 조금 있다가 이제 답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관련해서 오늘 이제 투자 아이디어들 몇 가지 생각을 해본 게 자 파월은 지금 자꾸 자르겠다고 그러지만 자르겠다고 얘기하면 주가가 빠지니까 결국 못 자르겠죠. 알아서 그만두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이게 오늘 7시 발로도 사임하면 좋겠다고 사임하면 좋겠다는데 파월은 절대 사임할 생각이 없는 사람이죠. 내년 5 월까지 그냥 하겠다는 사람이니까 누구를 꼭두각시로 세우든 어떻게 하든 파월의 지위는 그대로 갈 것이다라는 거고 사실 오늘 시장의 꿀렁거림은 이제 단지 이거 하나였는데 이게 뭐 짜잘한 기업에 대한 의견이 아니라 우리나라 2등 기업에 대한 중립 이게 사실 중립이라는 거 냉정하게 보면 셀 아니겠습니까? 뭐 오버웨이시라든가 아니면 바이라든가 이런 의견이 나오면 삽시다인데 사실 중립 뉴트럴 의견이 나왔다라는 건 사실 잘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매도죠. 그거에 맞게 지금 외국인 창구에서는 하이닉스에 대해서 지금 매도가 뭐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 걸 거래원만 보셔도 아시게 됩니다. 뭐 5개 주요 거래원이 나오는데 4개가 외국계인가 그래요. 네. 지금 상황들이 뭐 반대로 갈 수도 있죠. 네. 근데 인제 사실 밸류에이션만 보면은 솔직히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여전히 싼 건데 사람들은 이런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여전히 제가 봐서 하이닉스가 오히려 한 50% 이상 올라야 되고 삼성전자가 그냥 가격까지 있어도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이게 냉정하게 사람들이 안 보고 약간 뭐
삼성전자가 오히려 인제 이재용 회장의 무죄 이후에 뭔가는 또 뛰쳐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을 더 긍정적으로 보는 걸 수도 있고요. 뭐 하이닉스가 어쨌든 30만 원 찍으니까 '아 이게 이 정도면 충분해.'라고 본 건데 사실 뭐 여타 경쟁 기업이라든가 삼성전자만 보더라도 이번 2 분기 영업이익 4조 6천억과 9조 2배 정도 더 버는 하이닉스가 한 55% 수준의 주가가 과다하다며 중립을 내는 건 사실 제가 봐선 너무 이해가 안 되는데 어차피 중립 리포트라는 거 지난번에 인제 그 모건 스탠리도 뭐 "반도체 겨울이 온다." 이렇게 하면은 제가 그 따져 보니까 한 1년 후에 올 거를 미리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고서도 사실 내용을 보면은요. 올해까지는 너무너무 잘 번다고 돼 있어요. 근데 내년부터는 삼성전자가 HBM 뭐 퀄 테스트 통과해 가지고 경쟁자가 생기게 되면 이게 공급자 우선이 아니라 수요자 우선으로 바뀌게 됐을 때 HBM 가격이 떨어지니까 하이닉스가 올해와 같은 영업이익을 유지하지 못할 거다. 그래서 중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사실 돈을 덜 벌 거다라고 생각하는 시점은 어차피 올해 HBM 다 팔렸잖아요. 내년 것도 이미 뭐 상반기 중에 거의 팔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사실 걔네들의 말이 꼭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미 작년 올해 것뿐만 아니라 내년 거 생산할 것도 거의 엔비디아급으로 입도선매가 됐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서 뭐 가격적인 그 부침이 얼마나 나올까? 뭐 갑자기 계약했던 게 뭐 예를 들면 하나당 100 불이었는데 삼성이 들어오니까 "다시 계약하자." 이래 갖고 뭐 80 불로 낮춘다? 물론 뭐 갑의 위치니까 그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내년도는 내년도 가 봐야 된다." 뭐 이런 논리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뭐 엔비디아가 지금 뭐 중국 가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뭐 HBM의 수요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설사 삼성이 붙어도 하이닉스가 그렇게 이익을 훼손당할까에 대해서 솔직히 좀 약간 반신반의인데 무조건 훼손당해라기보다는 그래도 뭐 늘어나는 비율이 좀 줄어들 수는 있어도 꽤 유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은 드는데 근데도 하여튼 오늘 8% 마이너스를 뭐 만드는데 제가 일조한 바는 없지만 어쨌든 좀 괴롭네요. 예. 지금 뭐 "하이닉스 좋아요." 이렇게 맨날 말씀드려서 어제까진 좋았는데 오늘 슬프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좋은 분위기에서 하이닉스를 쪼끔 더 치얼업을 해 줘도 좋을 분위기인데 냉정하게 이걸 바로 중립으로 내려 갖고 얘기를 하니까 솔직히 좀 당황스럽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아까 어느 분이 "내일도 내릴까요?"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다 팔고 끄시면 좋은데 아마 내일도 팔 거예요. 예. 쟤네들은 한번 매도 의견이나 이런 리포트를 내게 되면 굉장히 끈덕지게 팔더라고요. 예. 안 팔 거 오늘 다 팔고 끝낼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내일도 팔아요. 예.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이슈 중에 뭐 LNG 수입 늘린다. 이거 뭐 이번에 협상 카드겠죠. 자 그리고 아까 바이오 왜 좋으냐. 이런 기사 보셨겠지만 유한양행 오늘 좋잖아요. 자 존슨앤존슨으로부터 기술 이전료 270억 수령한다. 창사 이래 매출이 1조 돌파했다. 좋은 재료죠. 자 SK바이오팜 매출이 42% 증가했다. 종근당 기술 이전료 70억 수령한다. HK이노엔 상반기 매출 5천억 올해 처음으로 1조 달성. ABL바이오 첫 흑자난다. 올릭스 기술 이전료 43억 수령. 자 뭐 좋은 것만 써놨겠지만 제약바이오가 전반적으로 흥하는 대표적인 이유인 것 같고 뭐 사실 오늘은 이 중에서도 뭐 비만 쪽이 월등하게 세긴 센데 이건 좀 상식적으로 이해는 안 되지만 제 뭐 마운자로가 우리나라 공식적으로 아직 안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곧 들어온다도 아마 이슈가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네. 그런 것들이 골고루 좀 영향을 주고받는 상황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예. 음.
예. 이 방송은 사실 회원 가입해서는 뭐 직접적인 어떤 안내를 드리거나 이런 얘기를 못 하게 돼 있는 방송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생각 같아서야 "아유 저 마음에 들면 뭐 얼른 오세요." 이렇게 얘기해 드리고 싶어도 입틀막이죠. 입을 꾹 참고 그냥 어떻게든 좀 "알아서 오세요." 좀 그거 이상으로 얘기 드리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좀 경로를 찾아서 오시길 바라고 정 뭐 오시고 싶은 생각이 드시거든 오늘 밤에 저 11시에 제 개인 유튜브 채널 주식 리니얼로 오시면 해답을 찾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따 11시 좀 늦은 시간인데 한번 와서 좀 같이 들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와우넷은 어디 가서 소통할 수 있냐고요? 소통이라는 게 무슨 소통을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 그냥 뭔가 문의를 하고 싶으시면 콜센터로 하시는 게 제일 좋겠죠. 네. 자 11시가 좀 넘어갔는데 몇 가지만 뭐 살펴보고 지금 질문 대답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자 코난. 와 이거 완전히 뒤통수 맞았죠. 어저께 오후에만 해도 뭐 "드론 쪽으로 잘 나가요." 뭐 이렇게 리포트가 나왔었는데 뉴스가 나오고요. 장 끝나고 주주배정 유상증자 발표해 가지고 완전 뒤통수 때리는 대표적인 기업이 됐고 엔비디아가 좋으면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이제 물론 지금 킵은 하이닉스가 좋은데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건 지금 중국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캡 화면에서 보면 삼성전자가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보는 시각인 것 같고요. 유커들 무비자 아직 시행 안 됐습니다. 이제 곧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저궤도 인공위성 스타링크보다 원앱이 먼저 온다고 하니까요. 인텔리안테크 오늘 눌림목에서의 매수 관점 유효하다고 보이고 자 스테이블 코인 어저께 이거 오후에 나왔던 얘기죠. 원래 가상화폐 법안이 하원에서 부결이 됐다가 뭐 11명을 불러다가 백악관에서 설득했다 이래 가지고 오늘 밤엔가 다시 재투표를 하면은 뭐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서 어제 서클이 19% 올랐는데 우리나라 관련주들의 면면을 보면은 사실 스테이블 코인 제가 엊그제도 AI에 물어보고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대항마로서의 느낌은 있는데 실제 만들어도 많이 안 쓴다라는 결론이 지금 나와 있는 거잖아요. 수없이 많이 만든 것도 다 쓸 거냐?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뭐 관련주들이 삐죽삐죽 올라가는 것들이 있지만 제가 봐선 절정의 순간은 이미 좀 지난 것 같아요. 주가들이 제가 봤을 때 뭐 신고가 내는 스테이블 코인주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예. 벌써 한 6월 말 7월 초쯤에 고점 치고 이미 내려가 있는 애들이 꽤 많죠. 다시 정고점을 넘을 거냐?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또 스테이블 코인 법제와 STO 토큰 증권의 법제 이런 것도 뭐 7-8월 얘기가 있어서 추진될 때 동력이 좀 붙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냉정하게 보면 진짜 제가 봐선 제일 피크라고 생각했던 건 원래 법제화가 되는 시점이라고 봤거든요. 법제되고 나서는 진짜 만들어서 할 거냐의 관점으로 보면 막상 시행 단계에서 망설이게 되거나 해봤자 이게 어떤 용도로 많이 쓰게 될까에 대해서 하는 주체들도 아마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지금은 뭐 나도 소외되면 안 돼 이러면서 지금 너도 나도 손을 들고 있는데 예, 이건 지금 폭풍 열정이지만 냉정하게 보면 나중에 가면 그냥 지금 AI를 안 하면 안 돼 이러고서 지금 속도감을 높이는 거랑 좀 차원이 다른 얘기인데 스테이블 코인은 제가 봐선 막 지금 들끓고는 있으나 주가의 정점은 좀 지난 것 같다 이런 판단 드리고요. 자 어제 미국에서 꽤 오른 섹터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원전도 올랐고요. 양자컴도 올랐고요. 또 드론 쪽도 올랐고요. 그리고 동물 왜 실험 금지 쪽 이쪽에 이제 오가노이드죠. 그쪽도 분위기가 좋았다 그래요. 그래서 골고루 어제 미국장에서 오르는 모습이 있었고 저 메타의 그 AI XR 글래스 있잖아요. 뭐 레이벤 스타일로 나오는 거 나오면 엄청나게 인기 끌 거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샌즈랩은 원래 미국의 특허 이슈가 별도로 있어서 센 건데 또 공교롭게도 SGI 서울보증보험에 이 장애 이슈가 나와가지고 오늘 뭐 샌즈랩 또 지니어스
뭐 모니터랩 요런 또 사이버 보안주들 강세가 나오는 것도 특징 지역이고요. 또 오늘 원래 비보조는 지금 증자 이슈 때문에 좀 어제 안 좋았는데 트럼프가 펜타닐 유통하는 중국인들 사형 맞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비무아약성 진통제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 있을 수 있다 이런 관점입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자 질문을 이제 역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살펴보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넘어간 페이지가 하나 있는데 뭐가 있었냐면은 어제는 신규 종목 화장품, 탈플라스틱, 철강이 강했는데 오늘은 뭔가요? 방금 말씀드린 비만, 펩트론을 대장으로 해서 많은 비만주들이 올라가고 있고 생즈랩 대장으로 해서 보안주 또 엔터 쪽에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마블하고 애니메이션 제작 합의를 봤다는 스튜디오 미르가 제일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예. 뭐 그랬던 모양입니다. 예. 자, 이런 상황들이고 자,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질문들 주신 거 남은 한 20여 분 시간 동안 알아보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보조는 제가 IR 상황을 잘 몰라서 질의응답이 잘 안 됐는지 증자에 대해서 설명을 잘 못했는지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 주가가 기대감보다는 좀 못하다 이런 거고. 예. 질문이 좀 황당한데 유한양행 상한가? 예, 제가 기억이 맞다고 하면 유한양행이 상한가 간 거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FDA 승인을 받았을 때도 상은 안 가지 않았나요? 네. 제 기억엔 그런데 쭉 해서 올해는 갔어도 23%까지 올랐던 날인가 그런 날은 있었어도 오늘 별도의 이슈 없이 실적 베이스 같은 걸로 올랐다고 하면 상까지는 아닐 것 같습니다. 두 자릿수 정도 나온 정도.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얘도 한 석 달 정도 유한양행이 거래 없이 좀 이게 그러니까 제약바이오가 소외됐다고 얘기할 때 예를 들 수 있다고 하면 이런 그래프죠. 그동안 4월달 요 바닥에서 공교롭게도 6월 말 7월 초까지 뭐가 움직였냐? 근데 오늘 이제 탈피를 하는 거잖아요. 그 제약바이오 단도 이미 일가를 잃어서 세게 올라가는 애들도 있어요. 알테오젠 같은 거 보시면 확 느끼시겠지만 알테오젠 같은 게 이게 소외주냐? 안 소외주죠. 지금 보면. 근데 냉정하게 보면 또 4월 달부터 6월 말까지는 별로 움직임이 없었다고. 여기는 소외주 맥락이었던 게 맞아요. 별로 없었잖아요. 이 4월부터 6월. 지금 7월 되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천 이상장에서 새롭게 올라가는 거 보면 반도체나 바이오나 통신이나 로봇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이 알테오젠 기준으로 봐도 4월, 6월은 사실 없었다고 추세가. 근데 7월 달에 지금 생기고 있는 거죠. 근데 많은 비만주들 지금 펩토론 같은 거 이번 주에 엄청나게 날아가는데요. 얘도 사실 냉정하게 보면 4월 달부터 6월까지는 이거 주가가 거의 수평이었죠. 근데 지금 날아가는 거잖아요. 지금 요 3일 동안 날아간 거지. 그동안 3개월 동안은 사실 큰 움직임이 없었다. 이때 한번 오히려 맞아가지고서 가다가 제자리로 와서 그냥 제자리 맴맴하고 있었는데 3일 전부터 날아가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D&D 파마텍 얘는 조금 다르긴 한데 회사가 다 똑같은 건 아닐 테니까. 야 지금 스튜디오 미르 말씀드렸더니 또 곳에 세게 또 날아가면서 그림이 좋아지고 있네요. 자 하여튼 상까지는 안 갈 것 같다. 어느 정도 예상에 있어서는 유한양행 실적이 정말 대단하면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기술 이전료 좀 받았다, 매출 많이 나왔다 이거 정도 갖고 상까지는 안 가겠죠. 두 자릿수 정도 찍으면 최선을 다했다 정도 분위기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면 오늘 얘 말고도
비만에 엮여서 그렇지만 일동제약도 13%, 한올바이오파마도 13%, 제약주들이 아주 어렵지 않게 지금 두 자릿수 종목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그런 흐름이니까요. 예. 자, 그다음 질문은 일본보다 관세가 싸면 자동차주가 상승하나요? 예. 지금 자동차는 사실 어,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이거는 지금 상호관세 보편관세랑 무관한 얘기잖아요. 지금 자동차는 품목관세를 맡고 있는 거잖아요. 25%. 예. 그러니까 자동차만 따져보면 품목관세를 25% 맞는 게 아마 일본도 그렇게 아니 어떤 거든 외국산에 대해서 25% 맞고 있는 거니까 뭐 일본 자동차는 더 때려 이렇게 트럼프가 얘기를 하지 않는 한은 관세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똑같은 거죠. 예, 그러니까 일본보다 관세가 싸진다라는 게 자동차에는 통용이 안 되는 얘기겠죠. 예. 다른 여타 많은 품목들은 상호관세에 있어서는 뭐 지금 똑같이 서한을 받았는데 일본은 뭐 얘기가 안 되고 있어 이러니까 그냥 25%로 굳어졌을 때 우리가 조금 약하게 받으면 조금 경쟁력이 더 생기겠다 이럴 수는 있겠죠. 근데 자동차는 상관이 없는 걸로 따로 품목관세 25%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이번 상호관세랑은 관련이 없는 걸로 보시는 게 맞겠죠. 스테이블 코인이 내려가나요? 스테이블 코인 이게 진짜 뭐 질문의 유희인데요. 여러분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왜 좋다는 겁니까? 가격 변화가 없다라는 걸 특장점으로 여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냉정하게 여러분 스테이블 코인이 내려간다라고 하는 그 자체로 물어보면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는 1대1로 그냥 매칭이 계속 되는 겁니다. 근데 다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 기업의 주가라든가 이런 그 기대감은 저는 좀 절정은 지났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가는 조금 제가 봐서는 지금 뭐 스테이블 법제화 이슈가 계속 나오면서 분위기는 끌고 갈 텐데 주가가 과연 허용을 해줄까? 그런 상승을 많은 종목들은 이미 고점을 헐 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선하게 지금 신고가 친 애들 있죠. 이렇게 NHN, 뭐 KCP 같은 거 지금 신고가 위주긴 한데 단알도 일단 7월 7일 날 1,400원이 있는데 그거보다 지금 거의 2,000원 내려가 있거든요. 쉽게 돌파가 잘 안 되는 상황이죠. 얘도 뭐 서클하고 뭘 한다느니 뭐니 별 얘기 다 나오면서 10,000원을 결국 돌파시켰는데 지금은 냉정하게 보면 오늘 마이너스고 8,600원 아니냐. 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계속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 올리지만 업황과 이슈가 좋게 몰아가는 거랑 주가랑 동일시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다. 어떤 그 절정의 순간이 지나면 주가는 미리 고점을 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몰라죠. 어쨌든 뭐 진짜 비만주들이 대단하네요. 비만주들이. 그죠? 그리고 아이고 저는 지금 창문도 없는 실내라서 밖을 못 보는데 천둥 번개 난리 났습니까? 그래요? 여러분이 같이 써주셨네요. 자, 그리고 하이닉스가 8% 지금 미끄러지고 있다. 근데 하나 타켓으로 잡으면 당분간 계속 팔 가능성이 높다. 하이닉스가 오늘 다 팔고 끝이겠지? 내일 몇백 원 아침에 반등 나올 수 있죠. 근데 계속 팔아야 될 가능성이 높아요. 하루에 안 그칩니다. 그러니까 웃긴 거죠. 아니 하루 안 좋으면 하루에 그냥 마이너스 났을 때 지금 7, 8%에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고 끝내지. 이러면 좋잖아요. 근데 웃긴 게 그거 희한하죠. 오늘도 파는데 내일도 팔어. 그리고 또
예, 다음 주도 팔고 뭐 관련해서 관련 IB 뭐 맞상대 뜰 정도의 골드만삭스가 저렇게 했는데 "아니다." 이렇게 반박할 뭐 JP 모건이나 어디 뭐 모건 스탠리나 예, 그 정도급 정도의 어떤 뭐 반박이라든가 "아닌데 너 잘못 생각했는데." 뭐 이런 정도 얘기 안 나오면 제가 봐선 계속 판다고 보는 거예요. 아까 제가 코인에 대해서 예를 들 만한 기업도 하나 또 생각이 나는데 카카오페이 보세요. 이거 한때는 코인의 뭐 대장 역할을 할 거라면서 6만 원 아니 11만 원 갔는데 지금 6만 원이에요. 반가격이에요, 반가격. 반가격 정도까지 내려 이걸 보고 지금 네, 코인이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시기가 좀 애매하죠. 이렇게 반토막 난 애도 있는데 한 2-3주 전보다. 예. 그러니까 뭐 코인이 법안으로 되면은 좋지 않을까요? 이런 주가는 코인이 뭐 법안으로 됐다 그래도 기사회생하거나 다시 올라가기는 좀 어려운 네, 그런 상황으로 좀 판단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요런 것들 보시면 좀 답이 나와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어 네. 건강해라 좀 있었고 시장 8, 9, 10월은 조정 기간인가? 저는 좀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7월 말까지 어쨌든 저쨌든 바짝 좀 달려주고 나면 예, 저는 좀 쉴 거라고 보거든요. 예. 물론 뭐 제 예상도 틀리면 더 좋겠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제가 바라보는 건 그렇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는데 제가 어느 때보다 제가 5월 달부터 그 6월 달에 뭐 3천 찍는다도 얘기를 드렸지만 그때도 3천 한 200선 가면은 예, 현금 확보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드렸었어요. 사실은 6월 초부터 3,200쯤 가면. 근데 이제 저는 요새 이제 생각이 바뀐 건 트럼프가 이제 관세 연장을 해줬잖아요. 어찌됐든.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예, 포모 현상이 나올 수 있는 시기가 7월 말까지 열렸다고 지금 약간의 수정을 한 거죠. 원래는 저는 3,200선 정도면은 충분히 많이 올라왔다고 보는 주의였는데 그게 한 7월 7, 8일쯤 끝날 거라고 봤던 건데 이게 연장을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7월 말까지 일단 시간을 벌어놓은 건데 근데 이제 생각보다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이제 뭐 몇 거래일 남았어. 한 8, 9거래일 남았나요? 이 안에 우리는 뭐 뭘 해야 돼, 뭘 해야 해서라도. 그러니까 나중에 급한 마음 들면은 나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본보다 적게 맞는다 이렇게 해 갖고서도 100포인트 올라갈 수 있어요. 예, 되게 웃긴 발상인 것 같은데 시장이라는 데가 다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뭐 이것저것 막 변수 넣어가지고 뭐 그 고차 방정식으로 나온 결과값을 가지고 움직일 것 같지만 안 그렇거든요. 시장은 되게 엉뚱한 발상과 함께 또 움직이기도 하기 때문에 뭐 나중에 보자란 사람 뭐 무서운 사람 없겠습니다만 제가 봐서는 진짜 나중에 한 7월 말쯤에 가보세요. 우리나라가 뭐 올릴 구실을 찾자고 치면 일본보다 낮게 맞았다 이걸 갖고서도 구실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뭐 3,200에서 또 100대로 좀 내려왔는데 저는 예, 지금 시장이 뭐 전혀 이건 하이닉스의 매도 리포트 하나만 예, 보셔야 되는 거지 우리 시장 자체가 사실은 전체적으로 받아야 될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그냥 많이 올라왔으니까 뭐 돌도 맞고 정도 맞고 이러는 거지. 여타 기업들한테는 아직 기회가 열려 있는 거고 그게 짜릿하게도 약 2주 남았다라는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뭐 시장이 많이 밀려야 될 이유도 없고 개인 수급도 충분히 아직 받칠 만하기 힘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엊그제도 우리 시장 마이너스였다가 결국 플러스로 끝났고 어제는 좀 미국장이 워낙 좀 그랬으니까 꿀렁 터졌는데 오늘 아침에 30포인트 빠지면서 당황했었는데 지금 11시 19분 되는 상황에서 지금 하이닉스가 여전히 8% 마이너스인데 뭐 이재용 회장의 뭐 그 무죄 이슈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삼성전자가 좀 뭐 축포 터뜨리려고 할 수도 있죠. 사실 왜냐하면 그동안은 뭐 중간 선고가 나와도 별말 없이 그냥 무표정으로 끝났는데
진짜로 10년 동안 어쨌든 재판받은 게 인제 끝나. 나는 인제 완전히 자유야. 이렇게 되면 뭐 글쎄 원래 평소대로면 안 하겠지만 뭐 할 소리 못 할 소리 하면서 삼성을 이렇게 뭐 '한번 일으켜 보겠다.' 뭐 이런 강조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해석을 충분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 제가 봐선 삼성이 어떻게 보면 하이닉스의 바통을 좀 이어받는 그런 그림도 나올 수 있고 여기에 또 시장은 왜 또 갑자기 예 저 진단이 센 거냐. 진단은 안 올라가도 되는데 솔직히. 예. 진단이 좀 올라가네요. 예. 생각 생각지도 않게. 뭐지? 진단은 왜 올라가지? 어. 하여튼 뭐 그런 이슈가 뭐 또 있나 보죠. 네. 하여튼 네. 하이닉스는 일단은 제가 봐서는 공매도나 이런 애들한테 타겟이 됐다라는 거기 때문에 뭐 이걸 반박할 수준의 글로벌 IB 정도의 반박 리포트가 나오지 않으면 강세로 돌기가 어렵다라는 관점이에요. 그 하이닉스는 지금까지 역할 30만 원까지의 역할 올라오면서 나름대로 지수에 미친 영향력 이걸로 인제 만족을 해야죠. 아 예. 아이고 거기 갔다 온 건가요? 수행 평가로나? 오사카 지금 엑스포 아마 11월 언제까지 하는 것 같던데. 아 태양광 조끼? 아 야 그 조끼에다 태양광까지는 그거 사람 그거 견딜 수 있나? 예. 지금 햇볕이 매우 뜨거운데 태양광 패널을 담고 있는 조끼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거 아 이거 사람이 진짜 감당할 수 있는 거 맞습니까 그거? 예. 뭐 사람이 불탈 것 같은데. 예. 그 뜨거운 걸 모으면. 네. 아 그래요? 예. 별 희한한 게 또 나오나 보네요. 어쨌든 이게 태양전지 이런 것도 뭐 한때는 굉장히 테마가 됐었는데 지금은 쪼끔 쑥 들어갔습니다만 진짜 보면 뭐 요새같이럼 전 세계가 태양이 뜨거울 거면 태양광 출력이라든가 태양광 효율이 되게 셀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근데 결국은 지금 우리나라도 저기 뭐 전라도나 아니면 지금 하다못해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도 태양광 패널 엄청나게 많이 깔아 놨던데 야 뭐 진짜 나오는 전기의 그 양질의 태양광 전지 에너지 이런 것들 좀 빨리 많이 좀 가둬 가지고 전기를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드네요. 제가 며칠 전에 ESS 이슈로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결국 뭐 신재생은 어쨌든 ESS가 또 필수죠. 예. 가뒀다 써야 되니까 이런 관점에서 또 흐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군요. 네. 어 뭐 네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니까 그냥 신박한 조끼가 나왔구나 이렇게 알아야지 뭐 솔직히 사람 죽이려고 만든 조끼는 아닐 거 아니에요. 예. 그냥 제가 농반 진반 이렇게 얘기한 것뿐이죠. 사람이 뭐 예. 그냥 용량이 뭐 이렇게 조그만 건데 의외로 뭐 그러니까 태양열인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태양광으로 발전해 가지고 왜 그 팬을 돌려서 뭐 사람 그 온도 낮춰주는 그런 뭐 에어컨 조끼 같은 게 태양광으로 돌 수도 있는 거고 사실. 예. 뭐 여러 가지 신박한 개념들이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2차 전지에 대해서 상방이냐 하방이냐 예.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서 그런데 우리나라 종목 중에 상방이 안 가는 섹터는 사실 없잖아요. 지수가 어쨌든 30%가 오르고 뭐 700에서 800이 된 지수인데 여기에서 안 갔다고 하면 정말 이상한 거고 제가 계속 제가 오늘 매매를 사실 손해 보고 팔긴 했는데 오늘 올랐길래 팔았어요. 그냥 오늘 좀 중요한 날이라서
자, 지금 LNF가 이게 상방입니까? 하방입니까? 여러분 보시게. 이 그래프 한번 보시고 LNF를 뭐 2차 전지에 뭐 나름대로 대표 성격이 좀 있으니까 이 종목 한번 보고 여러분들이 표현을 해보세요. 자, 이 그래프가 지금 상방인가요? 하방인가요? 예. 하방이에요? 상방이에요?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 저한테 지금 질문을 주신 분들 포함해서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 그래프를 보면 이게 상방인지 하방인지 뭐 몰라서 물어보시진 않았을 것 같은데, 예. 이 그림을 보면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추세로 보면 여전히 하방이죠. 예, 추세를 되돌리진 못했어요. 아직 제가 봐서 이렇게 그림을 뭐 제가 냉철하게 각도를 그려서 못하지만 얘만 보면은 상방으로, 그러니까 추세가 전환된 건 아니에요. 근데 냉정하게 요 짧게 보자 이거예요. 예. 바닥은 이미 제가 봐서 5월 중순에 47,000원에서 쳤다고 봐요. 그냥 매우 느리게 지금 저점이 형성되고 있는 거죠. 약간씩 올라가면서. 아니, 콩알 만큼이라도 올라가고 있어요. 예. 정말 요 단기 흐름만 보면 조금씩은 올라가는데 아직 긴 장기 추세의 하방을 돌파는 못한 거죠. 그게 돌파가 되는지 여부는 이제 시간이 좀 더 있어 봐야 아는 거고.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지금 상방이냐 하방이냐 여러 가지 뉴스를 감안해서 보면 아직까지 상방이 될 만한 요인은 거의 안 보이죠. 왜냐? 어제 보세요. 현대기아차가 응? LFP 배터리 쓰는 것도 모자라서 CATL에 3원계 배터리 쓴다고 어제 기사 난 거 보셨잖아요. 예. 아니 그건 뭐야? 우리 충격이지 솔직히. 아니 우리 기업들이 눈이 시퍼렇게 3원계를 중심으로 만들고 있는데 우리나라 완성차 업체가 중국의 3원계를 쓰겠다고? 아, 이게 냉정히 이게 피도 눈물도 없는 거지. 예. 그러니까 뭐 가격 싼데 품질도 별 이상 없으면 뭐 그냥 쓰겠다 이거 아니에요. 예. 이렇게 나간다는 겁니다. 지금 야 코스닥은 플러스가 났고 코스피 마이너스 5포인트네. 마이너스 20, 한 6, 7은 어디 간 거죠? 예. 다 그냥 하이닉스가 혼자 흡수하고 나머지들은 그냥 편안해지는 상황이 됐네요.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예, 2차 전지가 최바닥은 여러 가지 분위기상 가격상으로는 탈피가 됐다고 보는데 다만 지금 뭘 견인할 수 있는 좋은 뉴스가 안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 뭐 중국산에 밀려가지고 배터리 점유율 낮아지고 있고 우리나라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중국 배터리만 찾고 있고 이런 뉴스들만 나오니까 주가가 뭐 시원하게 올라갈 일이 없는 거잖아요. 다만 그냥 전체 분위기는 조금씩 위쪽을 타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엊그저께 저 ESS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가 한 40조 원 정도 미래까지 봐서 ESS 설치한다더라 이거 포함해서 미국도 신재생하려면 ESS 많이 해야 되는데 뭐 중국산 안 쓴다고 하면 우리나라 ESS 뭐 결국 들어가는 배터리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또 어느 순간 갑자기 밀어 올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지금 봐서는 여전히 리튬 가격도 회복이 안 되지. 거기에다가 또 뭐 리튬 대신에 나트륨 배터리가 나와야 된다고 또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건 아직 진짜 뭐 아직 상용화도 안 됐는데 훨씬 더 싼 배터리가 있다며 그럼 뭐 리튬으로 지금 거의 고정 매출 만들고 있는 회사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답답은 해요. 답답은 한데 주가는 뭐 완만하게 어쨌든 최바닥은 탈피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드리는 게 맞겠습니다. 자, 마지막 속보가 뭔가 나왔나요? 뭐가 나왔습니까? 속보가? 예. 뭐가 나왔나요? 그거까지만 확인하고 끝낼게요. 차트 화면이 차트 이거 뭐 어떡하라고 예, 차트 화면 흐린 거야.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자, 속보가 뭔지 모르겠는데 무죄 확정? 그럼 뭐 예고가 됐던 거니까
그러려니 하시면 되겠고 이제 삼성이 뭔가 좀 강하게 주장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시각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자 오늘 이렇게 넘어가고 어쨌든 지수가 아까 제가 1시간 반 전에 시작할 때보다 마이너스가 엄청 줄었다. 이것만으로도 좀 의미를 가지면서 오늘 구몬지 작전 6부 여기까지 가령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내일도 이 시간에 고정, 고정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